안녕하세요, 아싸라비아입니다. 아싸라비아는 아웃사이더들이 함께 모여서 인사이더들의 세계를 관찰해보는 그런 팟캐스트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MC 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은손입니다. 안녕하세요, 쓰레빠짱입니다. 예, 저는 뭐 요즘 팔이 너무 아프네요. 계속 필기를 하면은 전자칠판으로 이제 화면에 글이 쓰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팔을 들면은 이렇게 들면은 통증이 쫙 오더라고요. 누가 50견 얘기하던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팔꿈치랑 엄지손가락, 둘째 손가락 사이 여기도 누르면 아프고 각종 질병에 좀 신음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에 스트레칭과 운동을 좀 하세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몇 시간 동안 저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계속 하잖아요. 그 뭐 몇 시간 동안 행동이 거의 이거예요. 글 쓰는 거. 그런 직업병들이 생기긴 하죠. 근데 그래서 더 스트레칭 해야 되는 상황이신 거죠. 50견 말고도 무슨 특별한 병 용어가 있던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 게 예전엔 전혀 몰라도 됐고 전혀 관심도 없던 병명들을 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나 내성 발톱이니 그만해라, 넘어가라. 족저근막염이니 전혀 몰랐거든. 네, 그래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저희도 열심히 팔이 아프지만 살려고 합니다. 뭐 결론이 이상하긴 한데. 그러게. 네가 사는 게 여러분을 위한 거야. 아니, 자기 먹고 살려고 쓴 거지 왜 여러분을 위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야. 여러분은 비난할 줄만 알지 자기 자신의 고통을 나누려는 마음이 없어요. 자, 그 준비해온 거 한번 들어보죠. 작은 손님. 네, 작은 손의 작은 뉴스. 네, 여러분 혹시 대체육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대체육회 그 막 크게 그런 네, 쓰레빠짱은요? 콩고기 들어봤어요. 콩고기. 네, 콩고기도 대체육인데 이제 가장 처음 나왔던 그 대체육이고요. 그리고 좀 실패했죠. 너무 뻑뻑한 식감과 맛이 없어서. 없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맛 없어요? 제가 먹어본 건 아니고 맛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콩고기는 먹어봤는데 네. 진짜 솔직히 좀 고무 씹는 느낌? 어허. 그래서 좀 맛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 고기랑은 차이가 많이 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채식주의자들, 베지테리언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메뉴였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좀 찾다 보니까 대체육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재밌어서 한번 소개해드려 보고 싶어서 즉 이 이야기를 대체육이라는 가져왔습니다. 거는 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가 아닌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 고기이기도 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고기가 아닌 재료로 고기처럼 만드는 그런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고기처럼 만든다는 게 네. 어떤 식감이나 재질 관련된 거 아니면 영양소 관련된 거예요? 식감 재질을 고기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 대체육 시장이 굉장히 요즘 뜨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였는데요. 코로나로 세계 공급량의 65%를 차지하던 미국, 브라질, 캐나다 축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확진자들이 워낙 많이 남아서 공장이 폐쇄가 됐단 말이죠. 어허. 그러니까 전 세계 공급 체인이 한 축이 무너진 거죠. 수요는 존재하는데 공급이 더 이상 되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체육이 오히려 확 떠버리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전년도 판매량에 비해서 265%가 대체육이 증가하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또 세계 2대 시장 중에 하나인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 이전부터 2018년부터 이 식물성 고기 산업 규모가 약 1조 6천억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해요. 단위가 뭐죠? 달러인가요? 아니요, 우리 한화로. 하나로? 네, 1조 6천억. 제가 바꿔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도 14% 정도씩 성장하고 있었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사를 한 번 더 해봤답니다. 그 중국 소비자 86%가 이 육류 소비 습관을 바꿀 예정이라고 했다고 해요. 일반 고기 말고 대체육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는 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기를 안 먹고 대체육으로 가겠다는 게 네. 약간 동물권 보호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건강? 뭐죠? 이거는 이제 더 얘기를 하면서 나올 건데요. 네. 대체육이 단순히 베지테리언을 위한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채식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시장이 활성화되나 보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단백질 재배 사육의 시대를 살다가
이제 추출, 발효, 배양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대체육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좀 있는데요. 고기 단백질을 대체하는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콩, 밀, 호박, 버섯 등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제조한 식물성 대체육. 그리고 시험관 고기라고 불리는 배양육이 있어요. 아, 그거는 베지터리언들은 못 먹겠네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베지테리언들이 고기를 안 먹는 이유가 살생 때문이잖아요. 그 생물을 아프게 키워서 아프게 죽여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윤리적인 소비를 네네. 위해서 하는 있죠. 사람들도 있는데 오히려 배양육은 그런 거에서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배양육이란 건 뭔가요? 그러니까 고기에다 물 줘가지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뒤로 가면 나올 겁니다. 그거 외에도 식용 곤충 단백질 식품도 있고요. 해조류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도 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현재 대체육 시장에서는 주가 되는 고기는 아무래도 식물성 대체육이고요. 유명한 것들이 이제 콩의 뿌리에서 추출한 햄 성분으로 붉은 육즙을 재현했던 피 흘리는 채식 버거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임파서블 버거가 있고요. 코코넛 오일로 이런 고기의 그 지방의 식감을 재현한 비욘드 버거 같은 것들이 이제 미국 같은 데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그 아까 물어보신 배양육 같은 경우는 배양육은 동물의 줄기 세포를 채취한 뒤 증식시켜서 조직 배양을 해서 만드는 고기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실제 생물을 죽여서 만드는 게 아니네요. 네네. 말 그대로 그냥 그 고기 덩어리를 세포부터 이제 증식을 시켜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소나 돼지들이 커나가면서 발생하게 될 오염물이라든지 큰 공간으로 인해서 차지하게 될 에너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좀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려의 목소리를 또 있긴 한데요. 뭐 윤리적으로 뭐 맞지 않다라는 뭐 비난의 소리도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윤리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순히 유전자로 이걸 조작이라고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유전자를 기술을 이용해서 고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뭐 약간의 그런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제가 가장 신기했던 것들은 뭐냐면 3D 프린터로 고기를 만드는 업체들도 있어요. 카트리지를 만들어서 그걸로 내가 원하는 식감의 고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네. 그래서 왜 무섭지? 이 3D 프린터로 참치에도 만들고 일반 뭐 쇠고기, 돼지고기 같은 식감의 고기들도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뛰어넘어서 식물성 생선, 식물성 달걀, 식물성 치즈 같은 제품들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 너무 재밌다 이런 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대체육 시장이 있다라는 거 여기 한번 알려드리고 싶고 앞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어요. 뭐 그래도 고기가 좋다라고 하는 고기파들이 네네. 끝까지 남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완전히 대체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결국은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20-30년 내에 또 10억 이상 또 증가할 거라는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 주로 이제 개도국들, 아프리카나 그렇군요. 뭐 중국, 인도, 중국은 이제 좀 정체고요. 인도가 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계속 이제 경제가 새롭게 개발하는 나라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럼에 따라서 이제 점점 식량난도 굉장히 더 이제 우리는 아니겠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또 식량난이 더 클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뭐 소와 돼지를 키우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체 수단 일부 대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찾아봤더니 비욘드 버거는 꽤 맛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언제 또 찾아봤어요? 그거 파는 수제 버거집이 있더라고. 경기 네. 용인에.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대체육 얘기가 한 2번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 나왔죠? 첫 번째는 그 베지터리안 푸드 아하. 스타일리스트 네네. 그분 나오셨을 때 그분이 이제 호주에서 지낼 때는 사실 진짜랑 똑같은 완전히 모양이나 식감까지 똑같은 그런 걸
파는 시장들이 많아가지고 레디밀 형식으로 된 걸 사가지고 집에서도 해먹고 했었는데 맛있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는다 뭐 그런 얘기했었고요. 시스피러시 시스피러시 맨 마지막에 가면은 왜 생선을 먹느냐, 생선을 먹는 것 때문에 바다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생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식품들을 막 애가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가 깠죠. 그거 좀 너무 비싸다. 그거 좀 지나쳐가지고 저희가 좀 너무 까기는 비싸고. 했습니다. 뭐 관점은 우리가 원래의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원래 것을 재현한 것을 굳이 먹어야 되냐라는 지점이고, 거기서는 이제 사람마다 사용하는 가치관은 좀 틀릴 것 같아요. 윤리적인 이유로서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베지터리언으로서의 정치성을 찾아갔지만 거기서 아직 고기에 익숙해진 자신의 식감이라든가 맛을 완전히 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거기에 연결점을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좀 재미있는 시장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다음에 녹음하기 전까지 한 번씩 대체육 먹어보고 소감을 얘기해 볼까요? 어허. 한번 도전을 해보고 네, 싶긴 도전 합니다. 한번. 그 네. MC 대사에 사주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줄 필요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한국에는 언리미티드 뭐 버거, 패티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언리미티드 고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대체육. 그 한국 업체인데, 근데 좀 특이한 게 저는 대체육이라 그러면 네. 칼로리가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배양육이 아니라 그건 네. 식물성이라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하. 그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상품 페이지를 보니까 네. 일반 고기하고 음. 비교했을 때 콜레스테롤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긴 한데 칼로리는 오히려 더 높더라고요. 이해가 좀 안 그래서 됐어요. 뭔가 계속해서 참기름 퍼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뭐 뉴스로서의 가치도 있겠지만 저희 방송 굳이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어? 그게 또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기회 될 때 한번 먹어보고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이런 대체육 시장이라는 게 이제 있다. 윤리적 소비와 뭐 이런 것들이 또 요즘 대두가 되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양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손의 작은 뉴스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라비아 돌아왔고요. 오늘 코로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대두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한데요. 일단 지금 상황이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을 거듭하고 있고, 사실 실효를 거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뭐 일단 줄지는 않죠. 더 늘지도 않고요. 근데 유지를 위한 것 같아요. 정체를 시키는 정도로 하루에 2,000명, 굉장히 옛날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뭐 1년 전, 2년 전 그때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지만 옆 나라 일본을 보면 또 꼭 그렇지도 않은. 네, 그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사실 사람들의 피로도가 큰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지내시면서 코로나의 영향이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어떤 태도적인 면에서? 아니 근데 피로도는 어차피 1년 전도 뭐 1년 6개월 전도 계속 사람들이 피로는 계속 필요했다고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늘 해왔던 얘기인 거라서 슬슬 다들 좀 이 삶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상황도 맞는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달라졌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집 근처에 신포동이라는 유명한 먹자골목이 있는데 그 저녁에 나가보면 사람이 좀 줄었다? 요 정도로 느끼는 정도? 그 정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선 그런데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면 좀 입장이 틀리겠죠. 그랬으면 저는 미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요거를 견딜 수 있는 건 요때만 넘기면 요때만 하고 나면 요건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진짜 답답할 것 같기는 해요. 쓰레빠짱은 어떠세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저녁 때 이렇게 뭐 산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밤에 이제 산책을 나갔는데 그 나이면 마실이라고 해야지 아닌가? 마실인가? 마실은 남의 집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예요? 차이야? 네, 그런데 그때가 시간이 뭐 9시에서 10시 넘어가는 약간 그런 때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들 그냥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맥주를 마시더라고요. 실제로서 못 마시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맥주 마시려면 마스크도 안 하고 맞아요. 다들 모여가지고 막다지걸 밖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여러 명이서요. 네, 음.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수요일마다 친구를 만나서 카페에 있다가 좀 글을 쓰다가 이제 끝나면은 맥주 한잔 네, 맥주 하시죠. 한잔 하고 이제 가는 게 루틴이었는데 이제 9시로 줄어들면서 맥주 한잔을 못 하게 됐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낙이었고 일주일간의 낙이었거든요. 그 맥주 한잔 하는 게. 저는 이제 좀 조금 느낌들을 좀 강하게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업을 좀 일찍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 학교 시간 못 맞춰가지고 뭐 나머지 강의는 녹화해가지고 보내주고 좀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오히려 뭐 수업이 빨리 끝나니까 좋은 점도 있어가지고 저 자신으로서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좀 실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특히 숙소 운영하시는 분인데 75% 비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4인 이상 방을 못 빌려주고 큰 방이 있어도 이제 쓰지를 못하는 제가 중에. 알기로는 MC 대석이 친구가 많지 않은데 그런 지인들은 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인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가 없지 않나요? 예, 친구는 없는데 지인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페북 친구지. 온라인 친구. 그러네요. 왜냐면 안 만나야 관계 유지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만나면 관계 유지가 힘든데. 그러게요. 우리가 참 특별한 케이스죠. 네, 그 코로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만의 친구는 아니지만 만인의 친구인겠지. 언택트 친구. 셀러브리티. 만나면 그렇게 비호감인데. 만나면 나쁜 친구. 이분이 이제 75% 비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담담히 얘기하는데 8월에 수입이 1,000만 원이 줄었다고. 매달 뭐 얼마만큼 들어오는데 1,000만 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대목이잖아요, 원래는. 8월이라는 성수기가. 예, 휴가 기간. 이때 한때 바짝 벌고 나머지는 조금 한산하게. 긴 채로 한산하게 돌려야 되는데 1,000만 원 수입이 빈다고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은 사실 대표적인 먹자 골목이어가지고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식당 한 군데 써붙여 놨어요. 코로나로 죽으나 장사 못해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냐. 뭐 그렇게 써붙여놨다고 해서 이분들이 뭐 방역 수칙을 어기고 뭐 다 들여보내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건 아닌데 어쨌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크게 전면에 내놨더라고요. 예술인들은 공연 같은 것들에 의해서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많이 제한을 둬가지고 그래도 공연은 열 수 있게 해놨는데 근데 그게 제가 콘서트 응. 요즘 막 다녔잖아요. 근데 거기서 약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그 차별? 약간 이런 게 좀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왜냐면은 똑같이 여기 수도권 4단계고 네. 오히려 비수도권은 3단계인 데가 많은데 네. 그 수칙에 공연을 위한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은 오케이인데 공연장이 아닌 데서 하는 공연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는 공연을 위한 공연장 시설이 많아서 그렇죠. 공연을 계속할 수가 있는데 지방은 사실 공연을 위한 공연장을 거의 안 지어놨잖아요. 네. 좀 그래서 하게 되면은 무슨 센터나 아니면 뭐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 체육관. 네, 체육관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니까 지방은 다 취소가 되고 오히려 단계가 낮은데 지방 공연은 다 취소가 되고 수도권 공연은 공연장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방 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그 공연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그런 문화적인 불균형을 체험하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 수는 있는데 인디로 가면 갈수록 이제 주변 사람들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적 시선이 굉장히 또 안 좋아졌거든요. 사실 공연장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는 편인데, 있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시즌에 미쳤다고 너가 공연을 여니 뭐 그런 게 해가지고 사실 이분들은 살 길이 막힌 좀 그런 상황들이어가지고 문제는 이게 쪼그려 앉아뛰기 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끝내줘야 되는 사람이 집에 가버리고 나 혼자 운동장에 버려진 느낌? 좀 그런 것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내가 뭐 끝이 난다는 희망이 있어야 가지라고 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실제로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9월, 10월쯤에 1차 그 접종이 70% 되는 시점에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중한 사람만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확정인가요? 확정은 아니었던 걸로. 일단 알고. 언급은 확정은 나왔어요. 아니고 언급이 논의할 나왔어요. 수 있다. 네, 이제 그때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요게 처음인 거. 일단 이걸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현재 영국과 싱가포르이 대표죠. 싱가포르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뭐 신중하고 단계적 완화를 선언을 하면서 사실 그 전에 확진자 통계 집계를 안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단계가 위중한 사람만 치료를 하겠다 하면서 그 뒤로 방역 수칙들은 조금씩 완화를 해가는 방식을 취했고요. 영국이 좀 매우 극단적이었습니다. 이름을 아예 프리덤 데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프리덤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방역을 하고 있던 것들을 수칙들을 다 없앤 셈이 됩니다. 뭐 마스크니 뭐니 뭐 그런 거 다 없애 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이거를 실시를 했고 요거는 결국 다시 말해서 코로나는 막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일단 보면 될까요? 그렇죠? 뭐 이 질병이라는 게 특히 전염병이라는 거는 박멸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힘든 병이죠. 일부 박멸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천연두라든지. 네. 근데 네. 이렇게 호흡기로 금방 감기처럼 이제 감염되는 질병에서는 사실상 박멸이라는 개념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위드 코로나가 대두된 가장 큰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출현인 것 같아요. 2020년 10월에 인도에서 처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알파, 베타, 감마 뭐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이 아니 알파 베타가 델타보다 먼저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그 후에 아니, 해가지고 순서를 꼭 하지 않고 그냥 나열하는 거죠. 네, 영국의 알파, 람다도 남아프리카 나왔죠. 공화국의 베타, 브라질의 감마 뭐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아니 수학 못하던 인도의- 사람들이 알파 베타 인도의 감마 중에 델타? 어느 게 먼저인지 몰라. 그게 뭐가 중요한지. 네, 아무튼 그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사실상 종식이 불가능하다라고 인정한 거죠. 인정을 했고 또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게 그러면은 백신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못 막는다를 되게 좋은 말을 붙여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 사실 애초부터 이 방역이라는 것이 뭐를 박멸한다, 아예 못 퍼지게 한다가 아니라 이게 갑자기 퍼지면 갑자기 입원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입원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병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을 해가지고 네. 정작 치료를 받을 사람이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의료 체계 붕괴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쪼여왔던 그렇죠. 건데 이걸 플래튼 시킨다, 평탄화 시킨다. 갑자기 확 감염되지 않게 평탄화 시키게 해놓고 거기서 치료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만약 평탄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급한 환자들은 병원에서 치료할 능력이 된다 하면은 그때는 방역이 풀어지게 된다고 했고 거기서 이제 집단 면역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감염이 빠르게 되지 않는다. 그런 개념들이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처음에 우리가 하던 거랑 크게 바뀐 건 없는데 델타가 엄청난 감염 속도를 자랑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급박해진 면은 없잖아 있죠. 영국, 싱가포르 성공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일단은 좀 모범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감염자 집계 안 하는 것도 저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염자 수로 인해서 공포를 더 불러오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상 더 중요한 거는 중증 환자도와 치명률? 사망률 이런 거를 더 중점적으로 사실 봐야 되는데 그 중증 환자와 이제 사망까지 이르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것도 일종의 인플루엔자라고 봐도 무방한 병인데 이거를 굉장히 매일 그 숫자 경쟁을 하듯이 경마하듯이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이런 식으로 점점 늘고 있다, 다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많이 죽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로만 계속 선정적인 보도를 해대니까 오히려 공포감은 더 커지고 막 피로감도 더 늘어나고 이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그 숫자 집계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망자 관리와 중증 관리를 위주로 변환한 거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위드 코로나 정책에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게 모든 나라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빠르냐 늦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죠. 도시국가기도 하고, 좀 작고 예, 아무래도. 많이 인구도 통제도 적고, 잘 되고. 예, 통제도 워낙 잘 되는 나라기도 하고 일단은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요. 2차까지 맞은 접종률도 굉장히 높은 걸로 60% 이상? 1차는 뭐 80%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또 시도할 수 있었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확 모든 거를 다 철폐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방식도 좀 점진적으로? 좋았다고 보고요. 예. 저희 아마 우리의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싱가포르를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간에서는 그 독감이나 인플루엔자는 감기인데 네네. 이런 감기와 어쨌든 폐렴을 같이 취급해도 되느냐라는 그 의문은 좀 있어요. 무조건 폐렴으로 가는 건 사실 아니고 감기 증상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폐렴이 유발돼서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이긴 하죠. 그 보면은 일반적인 플루하고 제가 숫자를 좀 비교해 봤는데요. 존스 홉킨스나 그런 쪽에서는 치사율은 일반 독감의 10배 정도가 된다, 코로나가. 예전에 측정했던 것보다는 좀 내려간 상태예요. 예전에 뭐 3.8%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은 실제 1%가 좀 안 되는 걸로. 백신이 들어가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데 실제로 10배가 난다는 거고 사실 전체의 3%가 넘는 인원이 중환자로 입원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풀어줄 수는 없다. 왜냐면은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쨌거나 하루에 뭐 2만 명 넘게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병원 쪽에 입원실 부족 막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죠. 네, 다른 병들 다 치료 못하고 그런 쪽에서 뭐 무너짐 현상이 있고 실제 뭐 병원 오지 마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근데 어느 정도 백신이 나눠졌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역은 풀어도 된다. 왜냐면은 사람이 꼭 코로나로만 죽는 것은 아니니까라는 논리가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리미어 리그에 지금 관객들 다 들어와 있고 손흥민 경기 보니까 아주 네. 그냥 마스크 프리하게 없이.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럽죠? 부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두렵던데요. 아니, 저는 부럽지 않았어요. 저 중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아니, 뭐 거기까지 생각 안 했지만 그게 되게 부럽다는 생각이 전 안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국은 한 두어 차례 락다운을 이미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갔고요. 그만큼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고 백신 접종률이 꽤 높은 시점에서 풀었어요. 이름까지 거창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덤 데이라고 해서 영국 중에서 잉글랜드가 그거를 푸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풀었고 그 뒤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계 모습에서 사람들 꽉 찬 모습에서 우리가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거 말고도 좀 대형 공연들 같은 것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 직후에 이제 그 확진자가 조금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다가요.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지금 3만 명대가 확 넘어갔는데요. 3만 명 이상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에 나오고 있는데 요게 재밌는 게 확진자는 늘었는데 사망자는 확 줄었습니다. 질병 관리를 이제 백신 접종을 담당하고 있는 나딤 자와이 같은 영국에서 그분이 이제 얘기한 바에 의하면요. 그 12월에 비슷한 순간 확진자 수로 봤을 때 비슷한 지점이랑 비교해 봤을 때 사망자가 5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망자 숫자가 준 거예요? 아니면 사망률이 떨어진 거예요? 사망률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백신 안 맞으려고 하니까 병원들에서 자료를 냈거든요. 전체 인원 중에서 입원한 사람, 그중에 백신 맞은 사람의 수, 그러니까 백신 맞고도 이건 돌파 감염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수 이거 비교해 보면은 백신을 일단 맞은 사람은 어쨌건 돌파 감염이 돼도 되게 경미한 형상으로 실제로 입원을 거의 안 하는 형상으로 나와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75% 이상이 이미 1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사실상 감염이 많이 된다고 해도 크게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 것 같고 특히 기사가 재미있는 게 높은 코비드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유의 가격을
자유의 가치를 좀 더 중시 여긴다. 이미 사람들은 코비드에서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논조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이미 코로나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나 코로나는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걸리고 있고 여전히 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논조로 조금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가 반반씩 섞인 글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나왔었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내가 국민일보 기사를 봤었는데 30일 날 이제 영국 정부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자유의 날을 선언한 지난달 19일 이후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얘네들이 기사를 나타냈는데 영국의 위중증 환자는 611명에서 지난 26일 982명으로 61% 증가했고 같은 기간 일주일 평균 사망자는 55명에서 113명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MC 대석의 말과 좀 다른 것 같아서 아니요. 100명으로 증가했잖아요. 근데 비슷한 확진자가 나왔던 확률은 떨어지고 그러면은 지금 그 숫자들을 12월에 비슷한 확진자 수가 나왔을 때로 돌리면 그 숫자를 밑에 입원율이라든가 사망자율을 5배씩 뻥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율이 지금 떨어진 건가요? 아니요, 이제 걸려도 경증이다, 걸려도 뭐 힘이 그 말이 없다. 맞지.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는 사망률이 떨어지지만 워낙 걸린 사람이 많으니까 사망자 수 자체는 증가했다. 자체는 올라가는 거죠. 자체는 올라가는데 이 풀어서 증가한 건 맞는 거잖아. 그러면 영국은 뭐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씩 죽던 나라니까. 너무 죽음에 무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글쎄, 근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이 스타디움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시는 그 전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뭐 참 요게 보면은 코로나에 일부 항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란 말 자체가 결국 코로나랑 함께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주는 어떤 묘한 막장 드라마의 암세포 드립이 생각이 나네요. 암세포도 생명이라고요. 예, 그렇죠. 영국의 경우에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영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아까 그 써붙였던 식당에 써붙였던 말처럼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코로나로 죽으나 뭐 장사 못해 죽으나 매한가지다. 지금 이 심정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분석에 굉장히 공감을 어쨌든 하고요.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그 경제 성장률은 네,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을 되게 높게 한 4% 정도 성장할 것이다. 아니, 그 지난해 9.2%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7% 성장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본래대로 회복은 안 되는 거죠.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인 거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정부는 뭐 안 풀어줘도 우리 지지율 떨어지고 경제는 계속 망가질 건데 차라리 풀어주고 몇 명 죽느니 경제라도 살리자.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죽는 거를 내버려 두고 왜냐하면 수천 명씩 죽어다가던 시절보다는 좀 나아졌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역치가 생겨서 좀 둔감해지니까 요거를 살짝 덮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가고 사실 일주일에 100명씩 죽는다는 건 굉장히 많이 죽는 거거든요. 아,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그렇기는 하고 일반 독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율이긴 한데 앞으로 백신을 계속 할 테고 나중에 뭐 3차 부스터샷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쪽 백신은 점점 더 접종률이 늘어갈 일만 남았고 지금 이 상태 정도 죽고 병원을 차지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면은 애초에 방역의 지침하고 맞아요. 애초에 방역이라는 게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방역 지침은 사실 명분인 것 같고 예, 지금은 사실 경제적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근데 우리도 하게 되면 경제적인 결국은 이유로 그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네. 사람 진짜 우리 그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죠.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야 되니까 하는 그게 아니면은 방면하고 싶겠죠. 누구나. 네. 근데 어쨌든 위드 코로나의 첫 번째 조건은 백신 접종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치료제 개발도 치료제도 나와야만 진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UN 쪽 국가들 중에서는 그 접신 백신 접종률. 접신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접신 백종률이라고 해서 백종원 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아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랑 비교하시는 거죠? 어디서 낮다는 거지? OECD인가요? OECD. BBC 쪽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Our World in Data 쪽에서 자료를 집계한 거를 보면은 한국이 OECD 38개국 가운데 접종 완료율 36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축에 들고 있어요. 우리가 1차는 꽤 높은데 2차 완료율이 좀 1차도 낮네요. 그렇게 높은 편 아닙니다. 56% 정도로 뭐 국민 절반 이상이 접종을 하긴 했지만 OECD 국가들 이른바 좀 나간다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특히 완료율, 2차까지 완료율까지 따지면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OECD 가입 국가들을 면면을 따져 보면은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죽고요. 특히 유럽권 나라들이 굉장히 대체로 그렇잖아요. 그 38개국이 가장 코로나가 많이 생긴 나라들의 순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의 그래요? 역순위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거의 많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백신을 가져가는 순위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고 어허. 어떤 효율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접종부터 시작했던 나라들이 맞아요. 이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가 앞서 말했듯이 빨리 이제 이걸 끝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많이 걸렸고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들여오는 수급 면에서도 조금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뭐 사실상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2주, 3주가 이제 생산 차질로 해서 2, 3주 정도 지연된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 차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신경을 곤두세운 이유가 75%를 뭐 추석 때 그 이후까지 맞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하나하나가 자꾸 지연이 될 것 같은 뭐 결국 지연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국이 우선이거나 혹은 백신의 이제 총력을 국가 총력을 다하는 쪽이 우선이어가지고 저희 쪽이 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뭐 주변 나라들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만 비교해봐도 그 우리나라가 여전히 그렇게 많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확진자 수가 적게 나오는 거가 내가 오늘 하루 장사를 망쳐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크게 한번 망하고 빨리 끝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굶어 죽느니 뭐 이거를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백신에 대한 비난도 백신 왜 빨리 안 되냐 뭐 그런 비난도 많이 있고 그 한편에는 또 백신에 대한 가짜 뉴스도 같이 돌아오는 저 혼란의 케오스 같은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건 우리나라가 일단 1차 접종을 75% 맞추면은 저희도 방역을 풀게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겠다? 아까 일단 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 MC 대석의 말처럼 생각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요청하기를 아예 그냥 이렇게 찔끔찔끔 하느니 한 번에 싹 닫아놓고 락다운을 아예 하고. 싹 잡은 다음에 그냥 다시 풀어줘라. 그게 차라리 낫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많이 했는데 계속 찔끔찔끔했죠. 아니 근데 저는 락다운 해도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거에 대한 해도 안 잡혀. 의문이 그거는 예.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예. 많이 봤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이제 자영업자들은 아예 고통이 뭐 100이라고 하면 최대치가 한 70으로 계속 1년 내내 가느니 한번 100 2주 하고 한 3, 40으로 줄어달라 뭐 이런 그런 식이었겠죠. 2주를 해도 안 잡혔을 텐데. 근데 예, 그렇고요. 저희 지금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를 어떤 나라도 그걸 해도 소용이 하나도 아니 없었다라는 거. 봉쇄한 나라들이 이미 있는데 봉쇄로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쪽 봉쇄하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퍼지고 뭐 그거 됩니까? 안 되니까 그런 거고 그걸 안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본인들이 사정이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는 아닌 건데 주장을 했던 가지 부분이 않은 있었고. 길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75% 저희 마련하면은 어떤 방역 마련을 해? 지침은 아니 75%의 달성하면? 1차 접종률이 달성되면은 어느 정도는 저희도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시간 제한은 풀되 그 개인 방역 지침이나 마스크 사용은 계속 좀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싱가포르의 예를 적극적으로 참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다 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래도 웬만해서는 뭐 제가 봤을 때는 99.5%는 다 쓰고 다니는 지금 현재는 가끔 안 쓰는
잠깐 내려놓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99.5%는 다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침을 내리면서 이제 마스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안 하겠죠.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게 안 우리나라가. 갔으면 좋겠다. 네, 우리나라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영국처럼 벗어 던지세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영국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보면은 제가 WWE 레슬링을 계속 보는데 관객들이 이제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보면은 그 중에 마스크 쓴 관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 지침 어떤 규제 측면에서는 이미 풀어준 거고요. 외에도 보면은 공연이나 이런 그런 영상 같은 거 들어오는 거 보면은 최근에 아가텔이라고 아메리카스 가 탤런트 그런 거 뭐 관객석들 잠깐 나오는 거 봐도 마스크 안 하고 이제 그냥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주별로 어느 정도의 위드 코로나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싶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렇게 백신 접종률이 높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한데 잘 빠져가지고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거부. 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봐라.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냐. 백신하면 이렇게 안 죽는다. 뭐 그런 거까지 내놓는 실정인데도 그것도 안 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견딜 만큼 견뎠다의 좀 상황이 온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풀어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모두가 한쪽 눈을 살짝 감고 저만큼 죽는다. 아이 뭐 예전보단 덜 죽으니까 하고 한쪽 눈을 살짝 감아서 하는 감고 이제 모른 척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전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의 교육이든 우리의 일이건 뭐 많은 면에서 변화를 봐왔잖아요. 우리는 이 시절을 참 아무도 잊지 못할 한 순간으로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시대의 기억으로 공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섬뜩해지는 면이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은 나중에 커가지고 코로나가 없던 시기도 있었단다라고 아이들한테 옛날 이야기처럼 말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이 위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대중화해야 되나? 뭔가 세계화 이렇게 되면 세계 여행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지금 그게 제일 코로나 걸리고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만 하고 어느 나라 안 하고 이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일단은 많이 풀었어요. 근데 심정적으로 안 가게 되죠. 예,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심정적으로 들어갈 안 수는 가게 있어요. 되죠. 자가격리도 안 시키는 나라도 있답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앞으로 이제 백신 여권 같은 거 활성화되면은 바로 그걸 통해 가지고 여행할 수 이미 그거는 뭐 하고 있는 활용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뭐 태국 같은 경우에도 자가격리를 하는데 뭐 정부에서 그 자가격리 하는 동안에 뭐 호텔 비용이나 이런 건 뭐 대준다 그리고 이런 정책도 들었어요. 근데 2주나 하니까 시간이 안 된다. 자가격리는 진짜. 그 뭐 하여튼 답답한 심정이 아직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 그 제가 좋아하는 어떤 밴드의 보컬 분이 옛날에 우리 동네 살고 있길래 내가 패친 신청해 놓은 걸 최근에 받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올리는 소식들이 다 막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고 막 그런 거예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코로나 그냥 감기인데 치사율 똑같은데 그거 왜 관리하냐?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다. 코로나 기저 질환을 촉발시켜서 코로나가 죽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그냥 기저 질환으로 죽은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그래서 좋아하던 밴드의 한때의 보컬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가슴이 아파. 망가진 게 아니라 그때도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잘 있는데, 몰랐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차단을 내가 할까 하다가 그냥 차단하면은 좀 재미가 없지. 그래서 제가 목수정 씨한테 차단을 당했듯이 네. 한번 시비 한번 걸고 차단을 당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는 점은 있어요. 대중문화 예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모든 면에서 막 막혀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공연은 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도 막 사회적 지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고 공연장 사이에 사람 이렇게 띄워놓는 것 때문에 사실 해도 대관료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많은 것이 불만 그렇게 폭주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로 변화했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참
보면은 빨리 이런 사태가 해결이 되고 위드 코로나가 됐을 때 우리가 드디어 코로나를 물리쳤다라는 그런 승리의 기쁨은 절대 올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근데 두 분은 위드 코로나가 진짜로 성공을 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이 살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난다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심한 정도의 제한 조치가 없이 마스크 정도만 쓰고 적당히 개인 방역을 강화를 하는 수준으로 그리고 뭐 일상적인 뭐 일상 예전으로 생활은 거의 다 하는 네. 그 정도 뭐 술도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그 시간 빼놓고는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국을 계속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비관적인 게 왜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사실 백신 독점의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백신에 소외된 국가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가 더 나온다고요. 아하. 그러면 지금 백신이 소용없는 어느 굉장히 순간이 강력한 올 또 것이고. 뭔가가 또 무슨 형 응? 지금 람다까지 나왔는데 또 다른 뭐가 또 생겼는데 그게 진짜 기존 백신하고도 또 잘 안 맞아. 막 50%도 안 되고 막. 그러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이제 재현이 그런 되는 일이 거예요. 생기기 전까지 이렇게 풀고 가다가 그런 일 생기면 또 또 쪼이는 하고.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의미가 사는 거지 뭐. 이게 프리덤 데이 좋고 위드 코로나도 맞긴 한데 일단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다 자국 이기주의만 있어서 보면은 지금 OECD 38개국은 거의 다 그래도 50% 이상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위 38개국 뭐 하위 70 몇 개국 하면 10%도 안 될걸요? 지금 아프리카는 뭐 말도 안 되는 아예 없어요 그냥 백신이. 그러면 계속 자기들만 안전하고 나만 건강하면 돼 이러다가 더 큰 뭔가가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놓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외면하면서 나만 살자 이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위드 코로나 가능할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좀 생각해볼 지점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위드 코로나 갈 수 있는 게 백신이 어느 정도 듣는다는 전제하에 가는 거니까. 네, 말씀대로 뭐 계속해서 변이가 생겨서 어느 순간 백신이 또 듣지 않는 게 오면은 또 선진국이 또 백신을 또 다른 백신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또 지들만 맞고 약간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또 전 인류적 차원에서 좀 그런 거는 좀 나누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프리카나 뭐 아니면 뭐 라틴 아메리카나 뭐 어떤 아시아 일부 지역이나 이런 것이 사실 기아 문제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 코로나 백신 문제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기아는 전염은 안 되니까 그게 좀 뭐 전 세계적으로 막 다 기아에 시달리는 문제는 아니지만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다 내 나라만 생각하고 내 지역만 생각하는 그래서 더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라는 좀 공포 우려 이런 것들이 가끔씩 좀 들긴 합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변이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뭐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죠. 뭐 그 람다 같은 경우에 치명률 높지 않을까 과학자들이 지금 의심해 보는 면도 있고 뭐 어떻게 변화할지 또 어떻게 얘가 진화를 할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건 굶어 죽으나 코로나에 걸려 죽으나라는 결론이 또 왜 그렇게 돼? 아니 뭐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뭐 흘러가게 될 것 같아요. 적응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가는 것 같네요. 예, 좀 그럴 그렇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막 100년 뒤에도 이럴 것 같은 코로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네. 바짝 우리 곁으로 다가온 위드 코로나 그게 던져주는 의미에 대해서 방역을 푸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아싸라비아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